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현대였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한번 그 이름 정의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총 정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름 정의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한 팁과 기본적인 정의에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점수라고 하는 범위에 대한 부분을 만약에 평균을 구한다라고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에버레이지 함수를 써서 처음 구간부터 끝 구간까지, 즉 D5부터 D14까지 이렇게 영역을 줘서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셨던 것처럼 함수의 맨 마지막에 우리가 가로로 열고 가로로 닫는 부분에서 가로로 닫는 부분 그냥 생략해도 기본적으로 입력이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자동으로 가로를 만들어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에버레이지를 구하게 되는데, 평균을 구하게 되는데 평균의 범위는 D5부터 D14까지. 자, 이런 식으로 수식을 보통 작성을 하시게 되면 가독성이 좀 많이 떨어지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엑셀을 보실 때 수식이 걸려져 있으면 그 수식을 분석하는 게 사실은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아요. 단순한 함수가 적용되어 있다고 하면 해당되는 함수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해당되는 범위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구간 표시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쉽게 인식이 가능할 것처럼 보이지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 시트 이외에 다른 시트에서 작업을 해서 함수를 적용하게 되면 현재 있는 시트가 아니라 다른 시트이기 때문에 좀 보기가 좀 까탈스러운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이렇게 함수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으실 때 일반적으로 제가 많이 권해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름을 정의해서 쓰시는 거를 연습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자, 함수를 여러분들이 이름을 정의해서 쓰시게 되면 일단은 그냥 쓰시는 거에 비해서 가독성이 좋아지고요. 또 전반적으로 어떤 함수의 범위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상대 참조냐 절대 참조냐 이 참조의 방법을 그렇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 그런 편리한 점이 있어요. 그런데 많이 잘 안 쓰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귀찮아서 많이 잘 안 쓰시거든요. 그런데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그냥 편리성에 의해서만 함수의 수식을 적용을 할 때 이름 정의를 웬만하면 사용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러한 엑셀 시트가 다른 사람에게서 공유되고 또는 뭐 계속 전달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라고 하면 적어도 뒤에서 보는 작업자한테 또는 그 파일을 보는 사람한테 조금 더 가독성이 좋게 해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배려적인 차원에서 함수를 쓰실 때 이름을 정해서 쓰시는 거를 사실 저는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잘 많이 안 쓰시는데 왜 함수에서 우리가 적용을 할 때 이름 정의를 해서 쓰셔야 되는지 후반부에 가시면은 이제 바로 다음 강좌가 될 것 같은데요. 크로스 테이블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인덱스 매치 함수를 쓰지 않고서도 이름 정의만으로도 크로스 테이블의 어떤 값들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신박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꼭 이름 정의에 대한 부분들 잘 인지하셔서 여러분들이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먼저 이름 정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자, 이제 개념이 안 잡히신 분들을 위해서 이름을 정의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 우리가 이름을 정의하고 싶은 영역에 대한 부분들을 전체를 범위를 선택하시고 또는 하나의 셀도 되겠죠? 전체 범위를 선택하시고 상단에 보시면 이름 창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름 상자. 이름 상자에서 여러분들이 현재 원하는 이름을 클릭하셔서 이름을 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를 점수로 주고 싶으시면 여기다 그냥 점수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점수 이렇게 입력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해당되는 어떤 특정한 셀을 찍으면 이 셀의 이름이 D4죠. 그래서 D4가 나오게 되는 거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점수를 이미 만들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이름에 대한 부분을 점수를 선택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점수라고 하는 영역이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수동적으로 해당 범위에 대한 부분들을 드래그해서 범위를 지정하고 이름 상자에서 이름을 주는 방법. 이때 주의하셔야 될 거는 매번 말씀드렸지만 숫자로 시작하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이름 사이에는 빈 공백이 있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1월이라고 하면 1월이라고 주면 에러가 나요. 예를 들어서 뭐 1월 이렇게 주시면 에러가 나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참조형에 대한 적합한 이름을 입력하라고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숫자로 시작을 못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꼭 주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범위 전체를 선택하시고요. 그러니까 이름으로 정의를 해야 될 뭐 내용이 많다라고 하시면 저희가 이름을 주고 싶은 전체 범위를 선택하시고 단축키로는 컨트롤 키 누르시고 시프트 키 누르시고 그 다음에 F3키 컨트롤 시프트 F3키로 누르시면 이름을 만들어 주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첫 행을 기반으로 해서 이름을 만들어 주는 거죠. 점수라고 하는 거를 이름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만약에 왼쪽 열이 있다라고 하면 왼쪽 열에 대한 부분은 요 행에 대한 부분에서 첫 번째 열이 이 줄에 해당되는 열에 해당되는 부분에 이름이 완성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점수라고 하는 부분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자, 이젠 함수를 여러분들 쓰시면 average 그 다음에 탭 그 다음에 좀 점수 그 다음에 엔터 치시면 기본적으로 쉽게 함수가 완성된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sum 가로 여시고 점수 그 다음에 엔터. 자, 되셨죠? 그 다음에 median 중앙값이죠. 그래서 median 선택하시고 탭키 그 다음에 점수 그 다음에 엔터. 자, 그 다음에 표준 편차죠. stevp 표준 편차를 구하는 함수 마찬가지로 점수 그 다음에 그냥 엔터 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영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해당되는 내용이 적용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여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11 라인 있죠. 이 라인에서 하나 줄을 삽입하겠습니다. 그래서 삽입하셔서 여기에다가 100을 넣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내용이 바뀌는 거 보이시죠? 예, 중간에 이름의 영역에 중간에 삽입이 되게 되시면 자동으로 그 이름의 영역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름의 처음과 시작과 끝부분에 만약에 제가 추가를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무런 변화는 없습니다. 즉 지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름 정의된 영역의 중간에 우리가 데이터가 삽입이 되게 되면 이름 영역은 자동으로 어떻게 된다? 예, 확장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평균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희는 요 셀의 이름은 B5셀이 됐죠. 자, 그런데 저는 여기 이 셀의 이름을 B5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평균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름 상자에서 이 셀을 선택하고 평균이라고 이 셀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평균과의 차이를 구하게 되겠는데요. 여기서 equal 하신 다음에 이 점수에서 그 다음에 평균이라고 하는 제가 셀 이름을 B5셀을 이제 평균으로 제가 만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자동 채우기를 하시면 요 각각의 셀은 앞에 있는 요 셀에서 평균이라고 하는 우리가 B5셀을 빼준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수식으로 얘를 만들어 주신다고 하시면 D5셀 그 다음에 저희는 어떻게 하셔야 되죠? B5셀 이렇게 작성하시고 B5셀 작성하시고 F4키 한번 누르셔서 절대 참조를 해주시는 이런 방법을 쓰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름을 정의해 주시면 이 셀의 이름이 평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 채우기를 하시더라도 평균이 자동 채우기를 한다고 해서 그 이름이 변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름을 정의해서 쓰시면 되게 편리하다. 자, 여기까지가 가장 일반적인 내용이고 아직 잘 많이들 모르시는 내용이 바로 이제 이 부분이세요. 자, 어떤 부분이냐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점수라고 하는 부분을 만들어 놨잖아요. 자, 그런데 해당되는 저희가 이 셀에 이 라인에서 제가 만약에 점수라고 하는 그런 영역에 대한 부분들을 정의해 놨기 때문에 점수라고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점수라고 하는 거는 지금 영역이 어떻게 되어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점수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여기다 그냥 점수라고 하게 되면 자, 지금 보시는 H7셀에 점수라고 하는 많은 영역의 셀의 값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에러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시죠? 하지만 엔터를 치시면 해당되는 그 영역에 이 줄에 해당되는 그 값이 보이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그러면 보실까요? 여기서 equal 점수 엔터 치시면 이 라인에 점수 영역에서 현재 지금 이 같은 라인에 있는 값이 지금 19니까 19가 반환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자동 채우기를 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이 값들이 들어오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 기능을 잘 모르세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지금 같은 라인에 제가 해당되는 부분에서 이름 영역으로 수식을 완성하시면 19라고 하는 게 같은 라인에 있기 때문에 가져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텐데 만약에 다른 라인에서 제가 점수라고 하는 거를 이름 정의되어 있는 이 전체 영역을 선택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value, 즉 값을 표시할 수 없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셀에다가 여러 개의 셀 값을 표현할 수 없다라고 얘가 오류 표시를 내게 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똑똑하죠. 같은 라인에 있기 때문에 그 영역에 정의된 값은 해당되는 똑같은 라인의 값을 가져오는 이런 형태로 수식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여기를 어떻게 쓸 수도 있냐면 이제는 자 이런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자 여기에는 저희가 점수라고 하는 영역 만들어 놨죠. 그리고 앞에 보셨던 평균과의 차이에서 평균이라고 하는 요 값은 어떻게 되어 있죠? 그렇죠. 전체의 평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B5셀을 평균이라고 하는 셀 이름으로 정의했기 때문에 평균이라고 이렇게 수식을 완성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개별 값과 똑같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되셨죠? 자, 여기 이렇게까지는 많이 잘 안 쓰시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정의를 하게 되면 범위를 이름으로 정의를 할 수 있고 같은 라인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범위 이름을 쓰시게 되면 해당되는 그 범위 내에서 현재 그 결과와 같은 행의 값을 범위의 값으로 대체해 준다라고 하는 것. 네, 이 정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먼저 이름을 여러분들이 정의하시는 방법, 이름 상자에서 해당되는 영역을 드래그 하셔서 이름을 여러분이 수동으로 주실 수 있다. 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범위 전체를 다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F3키 누르시면 지금 보시는 이런 형태로 기본적으로 해당되는 영역의 첫 행을 기반으로 해서 이름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그 현재 이 영역은 평균과의 차이 1이라고 하는 자, 이런 이름이 만들어지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평균과의 차이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이름에 대한 부분에서 오류 표시가 안 났어요. 만약 저희가 수동으로 만약에 이 범위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평균과의 차이 이렇게 여러분 입력하시면 아까 숫자로 입력하셨던 것 똑같이 에러 표시가 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 수식에 가셔서 이름 정의된 이름 관리자, 즉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름을 정의하고 이름을 관리하는 게 어느 탭에 있냐면 수식, 함수 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권장사양이 우리가 이름은 함수에서 정의해서 쓰는 게 사실은 맞는 방법인 거죠. 그런데 저희는 일반적으로 귀찮다거나 또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함수를 쓰실 때 이름을 정의하고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단 말이죠.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함수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또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편리하게 엑셀 파일을 여러분이 아니면 다른 사람이 만든 파일을 가지고 작업을 하실 때도 먼저 이름 관리자에 가셔서 이 해당 담당자가
또는 이 파일을 만든 사람이 어떤 이름으로 만들었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미루어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평균과의 차이, 이건 자동으로 컨트롤 시프트 F3을 해서 만들어준 건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언더바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오류가 나지 않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동으로 이름을 만들어주는데 그 이름 사이에 공백이 있다라고 하면 엑셀이 알아서 자동으로 언더바를 만들어주죠. 즉,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범위에 대한 이름이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1월이라고 제가 1월 평균 차이 이렇게 이름을 만들어 놓을게요. 그리고 전체 선택하고 컨트롤 시프트 F3 누르시면 첫 행 만들어지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죠. 자, 일반적으로 저희가 만든다고 하시면은 여기서 직접 이름 상자에서 입력하시면 당연히 에러가 나겠지만 첫 행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컨트롤 시프트 그다음 F3을 통해서 기능을 통해서 선택 영역을 통해서 이름 만들기를 하시게 되면 오류값은 안 납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1월 앞에 언더바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즉 숫자로 시작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대원칙에 위배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동으로 앞에 언더바를 만들어 주게 되는 겁니다. 자, 되셨죠? 자, 그리고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같은 라인에 있는 범위의 이름을 여러분이 정의하셨으면 해당되는 그 범위의 결과의 라인과 같은 라인에 해당되는 값이 표현된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계속해서 저희 나머지 이름 정의에 관련된 이름을 가지고 정의된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활용해 볼 수 있는 작업을 좀 더 편리하고 그 다음에 쉽게 해줄 수 있는 기능들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정리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꼭 끝까지 해당되는 내용들 다 확인하셔서 이름 정의에 관련된 부분들을 꼭 잘 활용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